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요, 일본의 공짜 집, 그런데 아무도 이런 영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영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싶으신데 집을 못 사셨던 분들은 주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단돈 10원이면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단돈 10원으로 집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사느냐? 바로 나옵니다. 자, 1,000원이면 살 수 있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얼마요? 실제 가격은 10원입니다. 네, 1,000원도 아니에요. 1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집을요. 예, 이거 KBS 뉴스에서 나온 보도 내용이죠. 그럼 여기가 어디겠느냐? 예, 일본입니다. 경제대국 일본에서 10원이면 여러분들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10원보다 더 저렴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가격이 얼마로 나와 있죠? 다 0엔. 예, 돈이 하나도 안 드는 집을 여러분들이 공짜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일본의 현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일본의 빈집 현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2013년도에 820만 채였던 것이 지금 2019년도니까 33년도, 그러니까 10년 남짓 정도 되게 되면은 2166만 채가 빈집입니다. 2166채가 아니라 2166만 채가 빈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주택의 30.4%, 일본의 한 3분의 1 정도가 빈집이 되는 거예요. 이때 되게 되면은요, 0엔이 아니라 마이너스죠. 오히려 웃돈을 얹혀줘야 돼. 지금도 이미 웃돈을 얹혀줘서 파는 집들이 나타나는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일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보게 되면은, 지난해 도쿄권의 인구는 13만 9천 명이 늘어난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일본의 인구가 그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냐? 그렇지 않아요. 일본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실제로 2065년도에는 일본 총 인구가 8,800만 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일본의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1억 한 3천만 명 조금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지금의 인구보다 30%가 줄어듭니다. 네, 30%가 줄어드는 거예요. 굉장히 고령화 사회인데도 줄어든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뭐 아이들이 안 태어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근데 놀라운 거는 지난해 도쿄권 인구는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인구는 줄지만 각 도시별로 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보다 늘어나는 도시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도시는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자, 일본 인구는 다 도쿄로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그 외의 도시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실업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모두 도쿄로 이동하는 것이다. 예,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이 되겠죠. 2040년경에 CNN 보도에 의하면은 일본에는 900개 넘는 마을이 사라질 거. 저는 뭐 900개 이상이라고 봅니다. 2040년경이면 900개가 뭡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사라질 거라고 봐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떡합니까? 지방 소멸이라는 제가 영상을 찍은 것도 있다시피 일본은 지금 우리보다 좀 더 빠르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일본 정부에서는 빈집은행이라고 해서 빈집 판매자랑 수요자를 연결해준 제도 이런 걸 했었는데 사실 별로 그렇게 소득이 없습니다. 아까 보셨죠? 0엔입니다, 0엔. 예, 그런데도 수요자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집값이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여기가 가장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빈집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건 팩트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론이 뭐겠습니까? 또 하락론자들이 주장하는 결론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집값은 하락하게 된다. 인구가 줄고 있고 그 다음에 빈집이 늘어나게 되면은 집값은 하락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또 단순하게 또 생각하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결론은 도쿄 등의 주요 도시들 땅값 일제히 올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예, 이거 생각을 못 하시면 안 되죠. 자, 당연히 평균적인 값하고 개별적인 값값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도쿄 등의 주요 도시들은 땅값이 일제히 오른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관광지들 있죠. 관광지들 같은 경우 이런 데들 전부 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보게 되면은 자, 이런 데는 다 올라가게 돼서 주요 업무지구는 계속 오르고 있답니다. 근데 주변 지역이나 소도시 같은 데서는 빈집 많아지고 있고 땅값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2,300만 채의 빈집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건 도쿄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도쿄 인근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방의 인구가 다 도쿄로 올라가게 되고 지방엔 당연히 사람이 없으니까 빈집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 동네의 지방의 소멸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 중에 파랑문제에 잘못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인 거시적인 걸 보고 그 평균값을 다 대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빈집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 일본에 투자하면 안 된다. 일본의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양극화의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 개별적인 요소를 판별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 특히나.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도쿄는 집중 현상이 생기면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맨날 서울 얘기하죠. 왜 지방 얘기는 소장님은 안 하세요? 라는 질문 많이 받는데 뭐 지방도 물론 투자해서 오를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본을 또 따라간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하게 형성된 경제 상황이니까 그랬을 때 당연히 서울과 서울 인근의 일부 지역만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서울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이 되는 한 가장 집중해서 중심부로 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6개월 정도 전에 나왔었던 그 영상이던데, 만약에 이제 궁금하신 분은 이제 아까 보시게 되면 빈집 늘어난다 이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조회수가 한 50만 회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빈집 느는데 집값은 올랐다. KBS 뉴스를 한번 살펴보시면 동영상도 살펴볼 수 있고 한 7분짜리 영상이니까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집값이 뭐 전체적으로 뭐 빈집이 늘어난다, 인구가 줄어든다. 그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떨어질 놈도 있죠. 당연히 올라가는 놈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라가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주 단순한 논리를 뉴스가 또 있길래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